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힘차게 상공으로 솟구치다 먹잇감을 잡아채는 독수리처럼 매섭게 달려든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도 창공을 가르며 위용을 뽐내고 있다.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하늘의 파수꾼들이다. 할 때마다 국산, 과연 우리가 이 항공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또 이 항공기를 탄 조종사로서 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산 항공기 개발 역사 30년. 우리나라는 소형 민항기와 무인 항공기, 전투기까지 생산하는 항공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태극 날개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 1호기의 시험 비행이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YTN 카메라에 잡혔다. T-50 고등훈련기를 바탕으로 개발돼 겉모습은 T-50을 꼭 빼닮았다. 하지만 전투기에 매서운 DNA가 숨어있다. 유도로를 따라 서서히 주행한 뒤 이륙 준비를 마쳤다. 곧바로 관제탑에 이륙 신호가 떨어지고 제트 엔진의 굉음이 지축을 울린다. FA-50은 제비가 물을 차듯 활주로를 질주하며 순식간에 창공으로 날아오른다. 1시간 동안의 시험 비행. 조종사는 FA-50이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제대로 기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시험 비행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방금 마친 비행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국산 전투기인 FA-50 항공기 1호기의 각종 기능들, 예를 들면 엔진이라든가 비행 조종 계통, 항전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비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 1호기를 처음으로 비행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FA-50은 최대 속도가 마하 1.5, 작전 반경은 440km가 넘는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기관포 등 기본 무기는 물론이고 정밀 유도 폭탄 등 최대 4.5톤의 무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야간 투시 장치가 있어 밤낮으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FA-50은 F-5EF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게 되며 오는 2017년까지 실전 배치된다. FA-50 생산으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라섰다. 레이더 장착, 기본 임무 무장 수행 능력, 그리고 심지어 유도 무기까지 장착이 된 탁월한 항공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공군의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여타 유수의 항공기와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항공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항공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1983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4명의 연구 인력이 국산 항공기 개발 가능성 조사에 들어간 것이 국산 항공기 개발의 출발점이었다. 제공호라 불리는 F-5 전투기 면허 생산 종료를 3년 앞둔 시점이었다. 또 노후한 T-37 훈련기의 도태를 앞두고 공군이 차기 훈련기 사업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외국에서 훈련기를 수입하느냐 아니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느냐를 놓고 병론이 벌어졌다. 1986년 마침내 국내 기술로 훈련기를 제작하기로 결론이 났다. 1988년 항공기의 실제 개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탐색 개발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91년 12월 첫 국산 항공기 KT-1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KT-1의 성공은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로 KT-1 개발은 고등훈련기 T-50의 성공적인 개발로 이어졌고 FA-50 탄생의 원동력이 됐다. KT-1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공산업의 어떤 효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국산화시킨 우리 연구원들, 우리나라의 그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우리 공군에서는 만족하게 쓰고 있고 나가서 수출까지 시킨 그러한 그 훌륭한 기본 훈련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국내 독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활주로를 따라 쉼없이 오르내리는 항공기. 장맛비가 잦은 7월 초에 날이 갤 때면 비행단은 밀린 비행 훈련으로 항공기 프로펠러에 힘찬 소리가 넘쳐난다. 공군 상안학교 등을 졸업한 초급 장교들이 빨간 마후라로 상징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이곳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있다. 절차를 어기는 거는 따로 공문제는 실제 비행에 앞서 실시되는 비행 전 브리핑과 지상교육. RTB하는 항공기 사이에만 비행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필승! 브리핑 준비 끝! 지상교육에서는 모형 항공기를 이용해 실제 비행 훈련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비행 교관과 학생 조종사 사이의 문답이 이어진다. 그럼 기폭부터 수정하고 기장부터 수정하면 어떻게 돼? 위험한 조작이 된단 말이야. 우리 항공기는 이미 지금 선회를 하고 있지.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교육이 끝나고 시작되는 실제 비행 훈련. 이들이 타게 될 항공기는 KT-1 초등 훈련기다. 공군 조종사의 기본 비행 훈련을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다. 성능은 동급 항공기 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훈련기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공기가 뒤집어진 상태로도 비행하는 배면 스핀이 가능하다. 또 항공기가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스핀에 걸리더라도 조종사가 손발을 떼고 놔두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특수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이 가능한 KT-1을 통해 공군 조종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 조종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조종사들에게는 효과적인 훈련기이고 수료율도 높은 편이라 학생 조종사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KT-1은 야간 비행과 계기 비행, 적어도 항법 비행 등 학생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에 앞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조종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처음 KT-1에 올랐을 때 T-103과는 다른 굉장한 속도감과 기동성에 압도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KT-1에 탑승하면 기체와 제가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KT-1의 우수한 안정성은 훈련에 임할 때 항공기를 믿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KT-1 초등 훈련기의 우수성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했다. 지난 2001년 2월 국산 항공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7대를 수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총 17대, 2007년 터키에 40대, 지난해 페루에 2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요람이자 사실상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업체다. 이곳에서 기본 훈련기 KT-1과 국산 헬기 수리온 등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총알을 알 수 있는 고등훈련기 T-50과 병공격 전투기 FA-50 생산 라인도 이곳에 있다. FA-50의 모태인 T-50 고등훈련기는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다. 최대 속도 마하 1.5. T-50 개발로 우리나라는 초음속 비행기를 생산하는 12번째 국가가 됐다. 우리 공군은 지난 2007년부터 T-50을 정예 전투조종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T-50은 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훈련기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 2세대나 3세대에 해당하는 항공기들보다 일단 굉장히 발전된 현대적인 항공 전자 시스템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항공기가 F-16이라는 항공기하고 비견될 정도로 항공기 추력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 와딩턴 공군기지. 우리나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의 T-50 항공기가 에어쇼에서 영국 하늘을 수놓고 있다. 스모크를 내뿜으며 돌진하는 편대. 대열을 이탈한 비행기 한 대가 비행 중인 편대의 한가운데를 뚫고 솟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두 대의 비행기가 커다란 하트 모양을 만들고 한 대의 비행기가 관역을 적중시키는 묘기를 선보인다. 에어쇼는 한 국가의 항공 기술을 뽐낼 수 있는 무대이며 전투기 기량을 비교할 수 있는 각축장이다. 블랙 이글은 와딩턴 에어쇼에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통의 강팀을 제치고 최우수 에어쇼상을 수상했다. 또 일주일 뒤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도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영예의 대상을 받으며 T-50의 성능과 한국 공군의 기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총 16대를 4억 달러에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이라크, 필리핀, 칠레, 미국 등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은 T-50의 성공적인 안착과 해외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제적인 규모는 약 350대, 400대로 볼 때 금액적으로 약 100억 불 이상의 항공기 값이 저희들이 예상되고 또 저희들이 항공기를 수출함으로써 추가되는 후속 지원 비용이 약 200~300억 불 발생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T-50 수출에 따른 미국 수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천문학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은 자주 국방을 위한 군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 시작됐다. 공군의 초등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 육군의 기동 헬기 수리원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우리 항공산업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차곡차곡 기술을 쌓아갔다. 지난 5월 22일 국산 헬기 수리원이 육군 항공학교 상공의 위용을 드러냈다. 개발에 착수한 지 7년, 첫 시험 비행 3년 만에 수리원이 실전 배치되는 기념 행사다. 수리원 전력화는 우리 국방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수리원은 독수리의 수리와 백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에서 따왔다. 최대 속도 시속 272km, 순항거리 440km로 2시간 반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할 수 있다. 수리원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헬기 생산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수리원의 실전 배치로 육군의 작전 운영 능력은 크게 강화됐다. 육군은 우선 올해 20대를, 오는 2022년까지 200여 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시뮬레이터 같은 훈련 체계, 정비 교육, 각종 수리 부속, 장비, 교범 이런 많은 것들을 해외 도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리원이 국내 생산됨으로써 이러한 종합 군수 지원도 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운용 능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봐집니다. 수리온은 개발 단계부터 군의 요구를 꼼꼼히 반영했다. 미사일 접근을 알리는 경보기와 야간 임무용 장비 등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수리온은 미국 기동 헬기인 UH-60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리온은 자동 비행 조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륙 후 목표 지점까지 자동 비행이 가능하며 정밀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적의 방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다양한 탐지 장비가 있어 항공기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명품 헬기 수리온의 탄생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배어있다. 개발 비용 1조 3천억 원. 군의 작전 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2,000번이 넘는 비행 시험을 거쳤다. 또 혹한의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로 수리온을 공수해 288개에 이르는 테스트를 수행했다. 영하 32도 이하의 환경에서 12시간 넘게 수리온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영하 40도의 조건에서 50여 차례 비행 시험을 하기도 했다. 실제 우리 항공기가 챔버 시험이라든지 국내 환경에서도 일정 부분 입증이 됐지만 실제 전개를 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말끔하게 씻어준 겁니다. 마이너스 32도씨가 요구도였지만 실제 마이너스 40, 41도씨까지도 항공기는 문제없이 정상 작동을 했고 성능을 발휘한다는 걸 저희들이 입증을 하게 됐습니다. 수리온은 세계 헬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리온과 동급인 세계 헬기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여 대. 수리온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 가운데 25에서 30%의 시장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리온 개발은 헬기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 독자 헬기 기술을 보유해 개조 등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방 헬기나 의무 수송 헬기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 헬기 개발이 가능하다. 국내 저희들 군수용이나 또 민간용으로 들어가는 헬기가 약 600대 정도 됩니다. 그 항공기 값으로 자리매김하면 약 120억 불, 12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갈망하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연 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시현함으로써 굉장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1이 군용기 개발의 효시라면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 개발 시대를 연 것은 KC-100 나라온이다. 나라온은 4인승 경비행기로 레저나 산불 감시 등 다목적 항공기로 제작됐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일본 전역과 중국 내륙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최첨단 복합 수제를 사용해 무게를 줄였고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 장치를 장착해 연비를 10% 정도 절감했다. 나라온은 올해 초 미 연방항공청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기 설계와 제작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형식 인증을 획득했다. 나라온 개발로 우리나라는 민간 항공기 개발에 의미 있는 걸음마를 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C-100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소형 항공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형 항공기 또는 대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민간 항공기를 미국이나 또는 그 미국을 기반으로 한 타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짧은 역사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국산 항공기 1호인 KT-1의 시제기 1호가 나온 지 20여 년 만에 경공격 전투기와 무인기, 경비행기 등으로 생산 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T-50 훈련기 한 대 수출은 소나타 승용차 1000대 수출과 맞먹는다. 또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 항공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10배 수준인 20만여 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게다가 항공기는 첨단 제품이지만 제작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일일이 미쳐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2000년대 들어 국내 항공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19억 달러이던 생산 규모가 지난해에는 28억 달러로 불과 4년 만에 5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세계 10위권의 항공기 기술력과 항공기 수출국으로 성장하며 항공 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 등 항공기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난해 탐색 개발을 끝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 여부도 항공 산업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KF-X 사업이 이번에 런칭이 되면은 아마 우리가 처음에 KT-1 개발할 때 마스터 플랜 짜놓은 그 스케줄대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우리 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기가 앞으로 한 10년 내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 항공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토대로 다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토니 신화를 만들며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국가로 성장한 저력을 갖고 있다. 이제 항공산업에서도 그 성공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오늘도 미래를 향한 도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